65세 이후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그는 계단 앞에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네 뒷산 계단 앞 손자가 먼저 뛰어 올라가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와? 그는 난간을 붙잡은 채 가쁜 숨을 몰아 쉬고 있었습니다. 애써 웃어 보였지만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5년 전, 여보, 나 오늘부터 실업자야.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무슨 실업자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 시작이지. 그날은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오후였습니다. 40년 동안 한 회사만 다닌 남자. 단 하루도 지각하지 않았고 단 하루도 가족보다 일을 가볍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드디어 퇴직이라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후배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막내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 처음 왔을 때 밥 사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그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날이었으니까요. 퇴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차창 밖으로 40년을 드나들던 회사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촐한 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이제 여행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그는 소주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지.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그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알람 없이 눈을 뜨고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낚시도 다녀오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퇴직이 이렇게 좋은 거였네. 하지만 행복은 조금씩 익숙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행은 다음 달로 미뤄졌고 운동은 내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새 그의 하루는 정해진 순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뉴스와 드라마를 번갈아 보다가 낮잠에 빠지는 것. 간식 봉지가 탁자 위에 하나 둘 쌓여갔습니다. 바지 허리춤이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살이야 빼면 되지. 그 말도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몇 번이나 같이 산책 갈까요?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 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열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근육은 소리 없이 줄어들고 있었고 심장과 폐는 필요한 만큼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비명을 지르기 전까지 좀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무렵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안 움직이시죠? 티가 나나? 그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들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 많이 하세요. 그 말은 그의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6살 손자가 두 팔을 벌린 채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안아주세요. 그는 웃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번쩍 들어 빙글빙글 돌려주었을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손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벅지가 휘청했습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초를 안고 있었는데도 팔이 떨렸습니다. 그는 애써 웃으며 손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설악산 정상에서 웃고 있던 자신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걸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자를 안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늙은 걸까? 그는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인데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다음날 아침 알람이 오전 6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 꺼내둔 운동화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춥네.
내일부터 할까? 그 순간 거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동화까지 꺼내놓고 안 가면 창피하네요. 그는 피식 웃으며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공원까지는 걸어서 8분.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벌써 숨이 찼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저 멀리 잔디밭에서 파크 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자신의 일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든은 넘어 보이는 한 노인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처음 나오셨습니까? 노인이 물었습니다. 티가 납니까? 그가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벤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꼭 그쪽처럼 앉아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65 되던 해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지요. 그날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꽤 심각한 얼굴을 하더군요. 뭐라고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사실 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만 들었지요. 그는 자신의 가늘어진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부터 하루 15분 그것만 지켰습니다. 15분이 30분이 되니 여든이 넘어도 혼자 걷습니다. 어르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잘 걸으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젊을 땐 시간이 넘쳐난다고 생각했지요. 늙으니 이제야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겠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넣은 만큼만 돌려줍니다. 대신 배신도 하지 않지요. 사람에게는 언제나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조금만 더 걸어보자. 그날 그는 10분이 아니라 18분을 걸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이 벤치로 나오십시오. 헤어지며 노인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노인은 반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걸으셨습니까? 거의 매일 나왔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그의 다리를 가만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엔 발을 끌듯이 걸으셨는데 지금은 땅을 딛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는 자신도 몰랐던 변화를 노인의 눈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공원까지 걷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몸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여전히 찼고 계단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괜히 시작했나 이미 늦은 것 아닐까? 사람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걷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자가 장가가는 걸 보고 싶다. 그때까지는 내 발로 걷고 싶다. 그 생각 하나가 힘든 아침을 버티게 해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동네 목욕탕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네 요즘 얼굴 좋아졌네?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냥 매일 공원 좀 걷는 거야. 그거 말은 쉬워도 계속하기는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낮잠이 줄었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조금 쉬워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그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몸이 조금씩 그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아내가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석 달 축하해요. 매일 빠짐없이 걸은 거 저는 다 알아요. 그는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걸 매일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날 이후 아내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은 어느새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안심하려던 바로 그 무렵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던 화요일 아침, 아내의 심부름으로 마트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몸이 찌뿌둥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휴지와 우유, 계란 한 판을 장바구니에 담아 나오는데 골목을 걷기 시작한 지 5분쯤 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양팔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길가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왜 이러지? 잠깐 쉬니 괜찮아졌습니다.
그는 다시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몇 걸음도 가지 못했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졌고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계란이 깨졌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웠네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내는 깨진 계란과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봐요. 당신은 늘 괜찮다고만 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장바구니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휴대폰으로 증상을 검색해보다가 황급히 꺼버렸습니다. 화면 속 단어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틀 뒤 그는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전도, 피검사, 그리고 악력과 근육량 측정까지. 검사가 끝나고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면 어떡하지? 친구 아버지도 이렇게 시작됐다던데.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에 앉았을 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심장은 괜찮습니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다음 말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화면 속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진짜 문제는 심장이 아닙니다. 허벅지입니다. 의사는 모니터에 사진 2장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이건 오늘 찍은 허벅지 단면 사진이고 이건 같은 나이대 건강한 분의 사진입니다. 사진 속 그의 허벅지는 근육보다 지방이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이대로 5년이 지나면 의사가 화면 위에 또 다른 이미지를 겹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근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측 이미지 속 허벅지는 지금보다도 훨씬 가늘었습니다. 그는 그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많이 낮습니다. 악력도 동년배 하위 20% 수준입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몸은 30 이후 매년 근육의 1%씩 잃습니다. 그런데 65세를 넘기면 그 속도가 갑자기 2~3배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시기를 근육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늘 어지럼증도 장바구니를 놓친 것도 사실은 다리 근육이 보낸 경고였습니다. 손의 힘이 곧 몸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셈이지요.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는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자랍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 하셔야 합니다.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을 매 끼니 나눠 드세요. 고기, 두부, 달걀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보세요. 의사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의자 없이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 10번씩 이것만 꾸준히 해도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붙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전에는 꼭 주무세요.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잠자는 동안 만들어냅니다. 그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구나. 병원을 나서던 날 저녁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자네 그 소식 들었나? 같은 회사에서 함께 퇴직했던 동갑내기 친구가 새벽 산책 중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든 아내의 옆에서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 곁에 오래 있어주는 방법은 따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봐야겠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영정 속 친구의 얼굴은 불과 몇 달 전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하고 운동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 말에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랑 1살 차이였는데 그는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손자가 뛰어나오며 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엔 나를 번쩍 안아줬는데 이제는 안 그러네. 그 한마디가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손자가 갓난아기였을 때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얼렀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자랐고 자신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자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식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의 5년이 앞으로의 20년을 결정합니다. 검진 결과지 속 그 문장. 이번에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메모지에 5줄을 적었습니다. 매일 30분 걷고 2번은 계단 오르기, 고기 두부, 달걀로 단백질 챙기기, 가벼운 아령으로 근력 운동, 밤 10일시 전에는 반드시 자기, 석 달마다 병원에서 근육량 확인하기. 이번에는 평생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남겼습니다. 아내는 그 메모지를 냉장고 문에 붙이며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시작이네요. 다음 날 그는 어색한 손놀림으로 아령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그거 반대로 잡은 거 아니에요? 아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상에는 낯선 두부조림과 달걀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 반찬이 다 근육 반찬이네. 그도 따라 웃었습니다. 석 달 뒤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육량 검사를 마친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석 달 만에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악력도 평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속도면 1년 뒤엔 또래보다 오히려 튼튼해지실 겁니다. 그는 그 말에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문득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이 이제 조금씩 옅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대신 그 자리에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년 뒤 2번째 근육량 검사에서 의사는 차트를 그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동년배 상위 30% 수준입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는 저도 흔히 보지 못합니다. 그는 그 말을 아내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해봄, 공원에서 만난 동네 어르신들의 권유로 그는 파크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넓은 잔디밭을 걷고 허리를 굽혀 공을 치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근력 운동이 되었습니다. 동행클럽이라는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은 운동만큼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한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 쓰는 것도 배움처럼 끝이 없더군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6살이던 손자는 어느새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른이 된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공원을 걷습니다. 아령도 빼놓지 않습니다. 공원에서는 이제 그가 후배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나오셨습니까? 낯선 얼굴에게 그렇게 말을 걸 때마다 그는 5년 전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가을 그는 훌쩍 자란 손자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길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손자는 계단을 먼저 뛰어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누가 먼저 올라가나 내기예요. 그는 웃으며 발을 내디뎠습니다. 숨은 찼지만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정상 근처 가파른 계단 앞에서 손자가 잠시 멈춰서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숨 고를 틈도 없이 성큼성큼 따라잡자 손자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보다 더 잘 걷네? 그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손자는 숨을 고르며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처럼 늙고 싶어요. 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년 전 바로 이런 계단 앞에서 손잡이를 붙잡고 한참을 쉬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마을 풍경은 5년 전과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을 바라보는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매일 그의 발이 되어준 운동화였습니다.
밑창은 닳고 색은 바랬지만 아내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훈장이에요. 그는 그 운동화를 신발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얼마 뒤 파크 골프장에서 막 퇴직한 후배 하나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계단 몇 개를 오르고도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5년 전 자신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형님은 비결이 뭡니까? 후배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매일 운동화를 신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딱 15분만 걸어보십시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후배는 그 말을 가만히 마음에 담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운동화를 바라볼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계단 앞에서 숨을 몰아쉬던 그날이 아득한 옛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부터 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오래 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한 준비입니다.